안녕하세요. 법무인 YK의 강상용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이혼제도,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협의이혼, 이혼 조정,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제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변호사님? 우선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직접 협의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신고하면 끝나게끔 하는 제도고요. 재판상 이혼은 이제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이혼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민법이 6가지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앞에 다른 사유들은 그냥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애매한 부분이 6호, 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경우로는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라든지 낭비벽, 도벽, 일방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혼 조정이 있는데, 이혼 조정은 사실 그 재판상 이혼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를 잡고 거기서 이제 상호간에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 다시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이혼 절차,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가장 먼저 결정돼야 하는 게 이혼 의사. 어쨌든 간에 이혼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혼 의사가 정해지고 나면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도대체 누가 키울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정할 때 당사자의 의사만 기초로 해서 정하지 않고 법원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제 가사조사관을 내보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직접 조사를 하고요.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가게 될지 정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그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예인이나 혹은 유명 정치인들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자료 소송 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서로 쌍방이 결혼 후에 모은 재산, 이 재산이 서로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엄청 중요한 절차고요. 당시에 안 정해지더라도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런 이혼 절차에서 변호사가 개입돼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요? 있죠. 그 사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뭐 민사 소송이나 다른 형사 소송처럼 증거에 따라서 승패가 명백히 갈라지는 것과 좀 달라요. 김 변호사님, 혹시 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 이유가 있다 라는 문구 아세요? 딱 이 문장하고 이혼 소송이 같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만 가지 되는 이유들 중에서 소송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유들을 이제 판가름나게 하게끔 증거들을 체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혼자서 하긴 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뭐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문제까지 더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혼자 못하죠.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혼한다고 해도 변호사 통해서 이혼할 거예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재산 분할만큼은 너무 복잡해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쨌든 그 혼인 관계에서 증식된 재산을 찾고 그 재산을 증식하는데 그 부부가 어느 정도 각자 기여를 했는지 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재산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정하는 절차를 말하거든요. 그 전문적인 절차를 많이 밟아야 돼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긴 힘들어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요새 황혼이혼, 뭐 졸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황혼 이혼은 이름에 황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황혼에 이혼을 한다라는 제도예요. 어쨌든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말이고, 졸혼은 이혼을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뜻인데,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용인한 상태. 황혼이혼과 일반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 크게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황혼이혼은 대개 20에서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다 크고 독립을 했고, 결국에는 재산 분할, 황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재산 분할을 잘 하는 게, 혼인 생활이 긴 만큼 분할할 재산도 다양하고 많아요. 다양한 게 또 문제가 되죠. 양이 많은 것도 재산 분할에서 어려운 문제지만 종류가 많으면 더 복잡하잖아요. 엄청 복잡해지죠. 채권, 부동산, 자동차, 금, 주식, 이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걸 어떻게 분할할지도 굉장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 재산 분할을 위해서 재산을 수색하고 그리고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냉정하게.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죠. 저희 같은 이제
이혼을 많이 해본 변호사? 그럼. 저희가 이혼을 했다는 건 아니죠. 이혼 소송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 저희가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특히 황혼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결국 이혼해야 할 사유는 너무 다양한데 이혼은 사실 끝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할 때 정말 잘 이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의 YK의 강상영,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